시기 엄마, 나예요. 아니 그래 아침은 먹은 거요? 먹을 건 먹어야지. 미쳤어. 생으로 굶게. 아니 그렇게 재밌게 살더니 웬 망령이요? 온 아파트가 떠들썩하더러. 우리가 재미나게 사는 거요. 아 그럼 재미없게 사는 건가? 두 번만 재미나게 살다간 큰일 나겠네. 왜? 왜 또 그랬어? 아이고 사람이 열불나서 진짜. 그래요. 참이가 시기 아빠다 생각하고 그저그저 씹어요. 그럼 좀 시원해질 테니. 영희 엄만 재밌지? 뭐가? 우리 집에서 부부싸움 남은. 뭐? 난 옆집에서 부부싸움 나면 재밌더라. 과일쟁반 들고 찾아가서 어쩌고 저쩌고 위로하는 척하는 건 더 신바람 나고. 엉뚱한 화풀이 그만하고 이실직고나 해요. 내 재판관이 돼갖고 판결 내려줄게. 아니 글쎄 오늘이 우리 결혼 10주년 기념일인데 해마다 온천에를 한번 갔나 진해 벚꽃 구경을 갔나 10년을 내리 부도숲이 아니요. 그래 내 어제 아침 출근할 때는 딱 잡고 다짐을 받지 않았겠소? 내일 아침 한려수도 떠날려면 이것저것 필요한 것도 있으니까 7시 정각에 여 앞 백화점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그런데요. 아 근데 오기는 뭘 와. 사람을 8시 반까지 바람을 맞추더니 글쎄 밤 12시가 다 돼서야 돌아와요 부산항이 들리더라고. 아이고 그러더니 거실에서는 눈물 젖은 두만강이지 안방에서 떠날 때는 말없이 3절까지 부르더니 기분 좋게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더라고. 그래서 드디어 아침이 터진 거예요? 그것도 터지려고 터졌나? 그러면 아니 글쎄 넥타이를 매면서 한다는 소리가 외국에서 바이어들이 와서 휴가가 취소됐대나? 아, 그러면서 내년에 왕창 가진 뭐 세월이 젖먹나 이러질 않겠소.
그렇지만 얼마나 재밌는 거요. 그게 다 인생 사는 거지. 아니 지금 누구 약 올리는 거예요? 시경만 몰라서 그래. 그게 얼마나 재밌게 사는 건지. 왜 이러시나 정말. 나는 우리 그이하고 우당탕 할 때마다 꼭 영희네 끌어대는데. 뭐라고요? 아 옆집 영희 아빠를 좀 봐라. 퇴근하면 시계처럼 정확하게 들어오지. 들어오면 이런저런 가정일 돌보지. 얼마나 가정적이냐. 당신처럼 결혼기념일은 고사하고 영희 생일날도 단 한 번 잊어버리는 일 없이 해마다 꼬박꼬박 생일 선물 사들고 오는 거 보지도 못했느냐. 우리 부부는 문제투성이지만 그 집이야말로 문제라고 눈 비비고 봐도 없더라. 아이고 참. 그래요. 꼼꼼하고 정확하고 착실하죠. 그치만 시경만 몰라요. 그 문제 없다는 그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그래요. 이봐 미스장, 네. 이거 타입 다시 치라고. 문맥이 달라지면은 여기서부터는 줄을 바꿔줘야지 읽기가 쉽지. 그리고 여기 체크한 거 맞춤법 틀렸어. 사전 찾아보라고. 네. 박 과장 생일 파티 오늘이죠? 생일 파티는 무슨 그냥 겸사겸사 한잔 하자는 겁니다. 아 이거 그림 같잖아 이거. 부장님하고 난 참석을 못하게 생겼는데 아니 왜요? 이 상공회의소 모임 때문에. 부장님, 차장님은 안 계신 편이 더 좋습니다. 맞아요. 분위기도 그렇고요. 대신 뭐 선물이나 듬직하게 보내드리지 뭐.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그럼 재밌게들 놀아요. 예. 안녕히 계세요. 여보세요? 나야. 아침에 나올 때 7시 30분까지는 들어간다고 그랬지? 근데 그게 약간 변경됐어. 그러니까 7시 10분까지는 들어가게 될 거야. 그리고 생선회 예약했어? 그게 말이야, 길 건너 슈퍼보다는 백화점 지하가 훨씬 싱싱하고 깔끔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사도록 해. 슈퍼는 안 돼. 알았지? 여보, 이제 제발 그런 것 좀 나한테 맡겨요. 당신 그러다 이제 김치까지 담그겠어? 알았으니까 전화 끊어요. 아이, 저 잠깐. 그리고 이거 딴 얘긴데 영희 유치원 다녀왔어? 그애 들어오면은 식염수로 양치질부터 시키도록 해. 요즘 봄감기가 대유행이래. 알았어. 알았어. 박 과장, 오늘 점심은 뭘로 나? 설렁탕이나 한 그릇씩 죽이는 거지 뭐. 그럼 나가자. 그리고 해파리 하고요. 민어 머리로요. 참 저 당근은 넣었죠? 네, 됐어요. 바로 보내주세요. 네. 아유 왜? 신경질 날 때는 일하는 게 약이랍디다. 아이고, 그래도 우리 집 그릇 다 깨치려고? 깨트리면 어떠 물어주면 되지. 대신 비싼 접시 내놓지 마루. 뭐라고? 아이 참. 커피는 한잔 하지? 이 집 커피 어째 점점 안 좋더라. 아이 살이 따지기나 자자자. 일단 좀 조용히 좀 만나자고. 아유, 과장님. 아이고, 커피 마시러 왔어? 네. 앉아. 앉으라고. 저쪽 가시고. 그래, 앉아있어. 누구야? 우리 방 과장님. 청첩장 한 장 또 날라오게 생겼군. 어차피 10,000원짜리 한 장은 나가게 돼 있는데. 커피를 하실 거죠?
아 여봐 마담 나 이거 커피고 뭐고 나 큰일 났네. 왜요? 밤이고 낮이고 마담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말이야. 이럴 때 이거 구청 민원실에 진정서 내야 되는 거야? 응? 아유, 그런 분이 술은 카사블랑카에 가서 마시나요? 뭐? 카사브랑카? 커피나 드시고 속 좀 차리세요. 어? 야 이거 한 방 먹었는데 여자가 말이야 봄이 되니까 그냥 사문 무르익네. 그렇지? 제발 천박하게 그러지 좀 마라. 그게 뭐야 최신 생각해야지. 내 말이야 딱 한마디만 할까? 뭘? 그 정도를 가지고 천박하다고 생각한다면은 자네야말로 이거 세상 살아가는데 문제 있다고. 오히려 내가? 그렇지. 자네는 말이야 일부러 세상을 재미없게 살려가지고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하는 것 같아. 일례로 우리 그전에 그 영동 카페 갔을 때 말이야. 친구인데 인사 좀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그러세요. 자 이리 앉으세요. 이리 앉으세요. 자네 그쪽으로 앉아. 이리 앉으세요. 예. 네 그렇지 않아도 좀 미스터 조와 그냥 나란히 앉아 있길래요. 저 친구 여자 하나는 제대로 골랐구나 하고 칭찬을 하고 찾았어요. 그러세요? 아 그럼요. 그런데 미스터 조 그런 걸 전혀 모르지 뭐예요? 예? 진주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돼지의 우둔함이라 그러나요? 아무튼 과장님이 잘 좀 깨우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저 말이죠 미스터 조가 원래 좀 그런 데가 좀 있어요. 자네 말이야 오늘 저녁에 나하고 한잔해. 나 잘 좀 깨우쳐 주십시오. 자 이 정도면 절반 정도는 된 거죠. 네. 그렇지만 터득시키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거예요. 예? 워낙 둔감하거든요. 그런 거라면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그게 제 전문입니다. 전문. 그럼 희망을 가져볼까요? 그럼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참 차들 한 잔들 더 시죠. 됐습니다. 아니에요. 맛있어요. 드세요, 과장님. 아휴, 난 이제 그만 가봐야 되겠네. 아유 좀 있어요. 나도 지난번 식인의 파티 때 가정부 노릇 해줬지 않노. 아휴, 그래도 생판 모르는 손님들인데. 어머나, 어머나. 아이고, 그래. 어떡하나. 아이고. 어디? 지금 오시오?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박 과장 들어와 이거 우리 아유 집이야. 들어가서 어떡하죠?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이거 받으세요. 이쪽으로요. 이거 저 빈손으로 왔습니다. 안녕히 들어오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니 니네 엄마는 어떻게 된 거냐? 너 벌써 9시가 넘었다. 응? 아유, 아빠 몰라서 그러는데 엄마는 늦게 올수록 좋은 거야. 뭐야? 아니 왜 그건? 엄마가 일찍 오면 아빠한테 부부싸움 하자고 그럴 것도 아니야? 야 허문했지? 아빠가 무슨 뭐 엄마 무서워하는 사람이냐? 내가 무지개 무서워하던데 뭐. 축하합니다. 술맛 좋다. 자, 그런 말이야. 지금부터는 이 수소탄으로 한 잔씩들 쫙 걸어. 야, 술이 왜 이렇게 싱겁나? 영 취하지를 않네. 이건요 안주가 좋아서 이런 겁니다. 안주가요. 그럼. 아 과장님 사모님 음식 솜씨는 알아드려야겠습니다. 이 사람아. 말고 어서 한 잔 쫙 들어. 빨리 시작. 미스터 심부터. 저는 안 됩니다. 이거 벌써 취했어요. 무슨 소리야? 미스장도 차례가 가면 한 잔 쫙 걸 텐데. 그러지 마세요. 저는 아니에요. 뭐라고? 그렇다면 벌금 10만 원씩들 낼 거야? 나 이러면 정말 이게 쓰러지는데. 이거. 아니 쓰러지시면 주무시고 가시죠. 숙박 시설까지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참 이거 사람 미치겠네 정말. 아유, 체격은 제일 우람하신 분이 뭐예요? 망신스럽게. 아유, 아주머니가 최고시.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위하여. 위하여!
미하야. 이야, 야, 쎄구만 쎄. 이번엔 차례야. 다시 한번 죽어봐. 자, 아야, 정신 가만히 있어. 수가 졌나 이게? 아유, 째째하게 뭐 이렇게 긴장을 하고 그러세요? 그냥 쫙쫙 들이키고요. 모처럼 스트레스 푸는 거죠. 그러면 사모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러죠? 각서까지 써드려요? 자, 미아야. 위하여. 아우. 아주 솜씨 한번 좋으십니다. 아니 근데 어느새 이렇게 그냥 진수성찬을 마련하셨어요? 어머나, 과장님 많이 발전하셨다. 네? 아니 제가요? 네? 비행기 태우실지도 아시고. 아유 아닙니다. 이거 비행기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애기는 잘 크죠? 아이 그럼요. 아, 참, 지난번에 백화점에 갔다 아주머니 만났는데요. 네. 어쩜 이렇게 점점 더 세련되지시죠? 그 까만 투피스는 과장님께서 골라주셨다면서요? 과장님이세요? 아유 나이가 이거 아주머니 앞에서 이거 망신 다 당하네. 어? 망신 다. 어쩜 과장님께서 이렇게 패션 감각이 굉장하세요? 덕분에 아주머니만 멋있어져가지고 그러다가 도둑 맞으시겠어요. 여보, 나 냉수 한 잔 갖다 줘. 네, 알았어요. 시기 엄마, 미안하지만 냉수 한 그릇만 갖다 주세요. 사모님도 이제 한잔 하셔야죠. 아유 그래도 하셔야죠. 어머, 저는 아이. 아유, 그냥 한잔 하셔야죠. 아유, 그러다 나 저희한테 쫓겨나는데. 걱정 마십시오. 제가 책임질 테니까요. 그래요. 자, 미스터 그런 바이 말이죠. 책임진댔으니까. 네, 걱정 마십시오. 아이고, 어떡하나, 나 이거 못 마시는데 너무 많아요. 아유, 왜 이러세요? 잔을 꽉 차야 이게. 아이고 그럼니다. 아이고 자. 아유, 그러면 안 돼요. 아유, 꽉 차고 더 먹어요. 아니, 너무 많아요. 큰일 났네. 어머, 됐어요. 자. 아, 이거 너무 많아요. 자 박수. 드세요. 주십시오. 어떡하나. 아이고, 알았어요. 오늘 같은 날 한잔 하시면 언제 하시려고 그래요? 위하여. 위하여! 아, 급한 일들 없으면은 일찍들 들어가요. 네. 저도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아, 그래요? 저 미스터 씨. 저술 먹지 말고 일찍 들어가야지. 아유, 걱정 마십시오. 오늘 안 돼. 아니, 또 하세요. 먼저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봐, 박 과장. 영동에 기창 카페 개업했는데 내 안 나올까? 자넨 밤낮 그런 생각밖엔 못하나? 하하 이 사람아. 거기 마담이 그냥 인류라고 이거 생각해서 하는 얘기야. 집사람하고 요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어. 어? 집사람하고? 왜? 극장 바람이라도 쐬지 않으면 질식을 할 것 같대. 아휴, 요새는 왜 그렇게 짜증만 내는지 별 수 있어? 아 그럼 이거 누굴 끌고 간다? 그래 갈게 그럼. 네? 아, 부장님. 네? 네. 알겠습니다. 참. 네, 카페 K입니다. 박 과장님. 네. 네, 잠깐만요. 전화 좀 받아보세요. 저요? 네. 여보세요? 네, 저예요. 네? 글쎄, 내일 아침 급히 사장님께 보고를 해야 한다고 부장님이 야근을 같이 하자는 거야. 그래서요. 네. 알았어요. 아, 그냥 집으로 들어가죠, 뭐. 아, 괜찮다니까요. 네.
실례했습니다. 선생님,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미스 하나냐? 선생님이야말로 어쩐 일로? 회사 요 앞이야. 아이고, 그게 정말 오랜만이네. 응? 몰라보겠어? 저도요. 저리 좀 앉지. 응? 그래. 어머, 영희야, 아빠 오셨다. 엄마 어디 갔니? 아빠랑 극장 간다고? 아빠 회사에 갔는데? 자, 들어가자. 에이샤. 묘한 인연이군. 뭐가요? 미스 한이 박 과장의 와이프라는 사실. 네, 그래요 정말. 그래, 행복해? 네. 선생님은요? 그냥 그래. 보통 사람의 평범한 행복이랄까. 그럼 됐죠 뭐. 물론 가신 곳이 그 어둠에는 해만 지면 엄마 생각. 왜요? 어쩐지 청승 맞은 것 같아서 차라리 우리 산책이나 갈까? 아이 난 재밌는데. 그럼 아빠 나 동화책 읽어줘. 응? 그래, 가서 동화책 갖고 와. 응? 미스 한도 한 잔 더 하지. 아니에요, 전 됐어요. 나만 투샷으로 한 잔 더. 오랫동안 알고 싶은 게 있었어. 그 언젠가 미선을 공 만나면 물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 난 사실 미스 한과의 결혼은 기정사실 믿고 있었거든. 날 대하는 미선의 태도를 봐서 거절당하리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 그런데 보기 좋게 거절을 당했어. 왜? 그 이유가 뭐였지? 지금이야 뭐 다 지나간 옛 이야기지만 그래도 난 알고 싶어. 뭐야 그 이유가? 사람은 재미있는데 너무 활달하고 노는 것만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
그리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술집 여자였다는 것 때문에? 그래, 박 과장은 틀림없지. 지나치게 확실하고 지나치게 꼼꼼하고 놀기 좋아하는 것하고는 역시 지나치게 거리가 멀고 또 집안도 좋고. 그런 뜻에서 보면 사위감으로는 적격이야. 고마워. 궁금증 풀어줘서. 걸음으로 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온통 눈에 덮이고 나무들은 작은 가지마저도 엄마다. 엄마! 영희야, 엄마가 좀 늦었어. 오래 기다렸어, 영희? 아이 당신은 어떻게 된 거야? 네, 저 실은 버스 안에서 동창생을 만났어요. 그런데 근데 하도 반갑고 자꾸 자기 집에 끄는 바람에 미안하게 됐어요, 여보. 그래도 그렇지. 아 옆집에다 애 맡겨놓고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엄마가 미안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미안하다고만 하면은 다 하구나. 알았어 알았다고. 괜히 어린애 빙자에서 분위기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좀 들어오세요. 아 퉁탕거리던 얘기 결론은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엄마. 네 엄마는 왜 저러냐? 분위기 좀 잡으면 괜히 해방 못하, 그지? 엄마 그러지 마세요. 나 이 다음에 내수림 선수가 돼서 금메달 딸 거란 말이에요. 늦었어. 네 방 가서 어서 잠이나 자. 안 돼. 한 번 더 시합해야 돼. 야. 아이고 이 애가 정말. 시기야, 1분 20초 남았다. 다시 화이팅! 아이고. 화이팅! 파이팅!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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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당신 왜 그래? 어?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뭐? 여태까지는 영타 싶을 만치 잘 참고 넘겼는데요. 이젠 정말 속이 막힐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사는 게 어때서? 옆집 시기네를 보세요. 늘 시끌시끌하고 우당탕하고 얼마나 활기가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 집은 깊은 물속처럼 1년 12달 가봐야 이건. 아니 저게 활기 넘치는 거야? 그럼요. 주책이고 망신이지. 뭐예요? 가뜩이나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어져 가는데 부모라는 게 기껏 부부싸움에 멀쩡한 날은 애들처럼 레슬링이나 하고 그래갖고 부모의 권위가 서겠어? 그 권위라는 게 뭔데요? 그보다는 생활이 더 소중해요. 저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움직임. 7시 10분에 출근해서 7시 5분에 퇴근. 그럼 당신은 밥 먹고 신문 보고 난 설거지하고 그리고 텔레비 보다가 자고 먹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게 결혼해서 지금까지 우리들의 변함없는 생활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뭐가 사는 거예요? 이젠 정말이지 숨이 막힐 것 같아요. 당신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 있었지? 그렇지? 인생은 절간에 들어가서 수수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긴 8년 세월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렇게 똑같을 수 있어요? 답답해요. 정말 숨 막혀요. 오늘따라 정말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오늘 낮에 무슨 일 있었냐고. 당신하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유, 정말 내가 어쩌다. 결혼한 지 8년째지? 몰라. 당신 말이야, 걸려도 아주 제대로 걸린 거라고. 왜? 여자는 그때가 제일 위험하거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적당히 비위를 맞추라고. 아주머니 놀러 다니고 외식하고 그러는 거 좋아하지? 그러면 나오라고 그래서 같이 다니는 거야. 당신 말이야, 여자가 얼마나 복잡하고 섬세한지 몰라서 그러는데 이럴 때 그냥 어설프게 어물어먹으러 넘어가려고 했다가는 나중엔 그냥 정말 옆으로 영영 가는 거라고. 당신 몰라서 그러는데 여자 이거 보통 골치 아픈 거 아니라. 나 그 방면은 도통한 사람 아니야. 그런데도 말이야, 지금 에펜네가 한번 화를 냈다 하면은 옆으로 그냥 기는 거야. 어떡할 거야?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 고비를 낸 게 있지. 그치만 이유가 없잖아. 늘상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그러는 거야?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아. 이렇게 답답하기는 정말. 이보라 박 과장, 여자라는 거는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치 않은 동물이야. 당신 말이야, 젖먹이 어린애 길러봤지? 예를 들어서 어린애가 이 과자를 보고 이걸 먹고 싶어서 운다 이거야. 그런데 30분만 있으면은 우유 먹을 시간이니까 참아야지. 지금 이 과자를 먹으면 우유를 못 먹는다. 그러면은 네 건강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논리적인 설명이 통하든가? 안 통하지. 문제는 어린애가 이 과자를 본 게 비극이라고. 그러니까 줘야 돼. 왜? 안 주면 계속 우는 걸. 박 과장, 내 말 알아듣겠나? 어? 여자라는 거는 젖먹이 어린애와 같다. 다시 말해서 여자 이꼬루 젖먹이, 이걸 빨리 깨달아야 하는 거야. 이 사람아, 내 말 알아듣겠어? 여기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심각하세요? 아, 자, 이 친구 좀 위로해 주라고. 지금 마나님한테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그 거짓말 정말이세요? 아, 물론이지. 박 과장님하고 사모님 바로 어제 저녁에 데이트하셨어요. 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모략을 능청스럽게 잘도 하세요? 하하, 이거 착각은 자유고 망상은 해수욕장이라더니. 아, 누가 봤대 데이트를 하는 거? 어제 사모님이 패션 모델처럼 맵시를 내고 여기까지 나오셨다고요. 모르면 가만히나 계세요. 아니, 우리 저 박 과장 사모님이 말이야? 네. 그냥 혼자 들어갔는데. 아유, 거짓말 마세요. 과장님 전화 받고 이 차장님이랑 같이 나가시대요. 난 모두 어울리시나 보다 했는데 아니에요? 아 잠깐. 누군? 이 차장이 누굽니까? 집사람하고 같이 나갔다는. 오늘은 왜들 이러시나? 직속 상관인 영업산부 이 차장님이지 누군 누구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어? 아니 아무것도. 고맙습니다. 아, 이봐라, 박 과장, 박 과장. 이 벼랑거는 왜 저러지? 글쎄요.
일일까? 전화도 없이. 아, 왜 이렇게 문을 두들기고 그래요? 어머, 당신 술 드셨군요. 여보. 저리 비켜! 당신 말이야. 네. 아니야, 그만둬. 아니 왜 이렇게 생글생글 웃고 그래요? 기분 나쁘게? 아유, 어쨌든 술이라고 생전 모르던 영희 아빠가 인사불성 되도록 취한 건 이변 아니오. 괜시리 넘겨잡지 말아요. 맥주 2잔 마셨다고 그럽니다. 내가 봤는데 요 앞 복도에서 딱 부딪혔는데도요. 아니 취했으면 취했지 그걸 왜 부부싸움에다 갖다 붙이기를. 아유, 자존심 그만 챙기고 이실 죽고 합시다. 그래야 위로해 주려고 나도 스트레스 좀 풀고 갈 거 아니요. 응? 서운하겠지만 아무 일 없었어요. 그 양반은 안방에서 자고 난 영희방에서 잔 거 외엔. 그 말 믿어도 될까? 믿기 싫으면 그만두구려. 아유, 참 분명히 뭐가 있긴 있는데. 박 과장. 네. 아니.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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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방금 영희 아빠 들어왔어요. 잔뜩 취했으니까. 아니, 술기는 먹는데 표정이 아주 이상합니다. 아무래도 저 집 오늘 밤 무슨 일 날 것 같아요. 그래? 사실 어젯밤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술 기운을 빌리는 것 같아서 오늘 밤으로 미뤘어. 요즘 날 밤 당신 우린 사는 것 같지 않다고 했는데 그런데요. 왜 사는 것 같지 않아? 우리가 사는 게 어때서? 그래도 난 우리 집처럼 단란한 가정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단란한 가정이죠. 세장처럼 비좁은 이 아파트에서 당신은 먹고 자고 출근 퇴근, 난 먹고 자고 집 지키고. 지난 8년 동안 우리가 한 게 뭐예요? 고작 그것밖에 없었어요. 한 해도 아니고 8년 동안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었다고요. 그럼 누구처럼 나도 술 퍼마셔서 낭비하고 술집 여자 건드려서 말썽 부리고 그래야 당신 사는 것 같은 거야? 차라리 그렇게라도 한다면 스트레스나 받지 않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생활에 변화가 생길 테니까. 그건 당신 성격 탓이야. 내 성격이 어때서요?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는 성격. 누군가와 어울려서 왔다 갔다 하고 주변이 시끌시끌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 성격. 네, 그럴지도 모르죠. 아니 사실이 그래요. 근데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내 비위에는 안 맞아. 우선 여자가 가정주부다운 처치가 하나도 없어. 그렇다면 저도 한마디 하겠어요. 좋아, 해보라. 내가 하는 짓이 주부답지 못하다면 당신 하는 짓은 100배, 1000배 남자답지 못해요. 그래,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인생은 설계도가 아니에요. 설계도는 그대로 집을 짓지 않으면 건물이 무너지지만요. 인생은 살다 보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 저렇게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지 옆에 사는 사람도 숨을 쉬죠. 그래야지 옆에 있는 사람도 잔재미가 생기죠. 당신 지금 비교를 하는 거야? 비교요? 누구랑요? 이 차장 누구요? 이정식 좀 더 설명을 해줄까? 우리 부부싸움에 왜 그 사람 이름이 나오죠? 며칠 전에 당신 만났잖아. 곧장 집으로 돌아오겠다던 사람이 몇 시간씩이나 올렸잖아. 그것도 나한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말이야. 그런데요,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 생활이 사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진 거야? 당신... 스포츠로 단련된 단단한 체격, 활달하고 상냥하고 화술 좋고 당신 취향, 당신 성격에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남성상이야. 그런데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런 대로 지낼 수 있었던 이 생활에 갑자기 짜증을 느낀 거야? 당신 분명히 말했잖아. 이 차장하고 헤어지고 들어오자마자 사는 게 재미없다고. 왜 내가 지금 억측하는 거야?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군요. 충격이고 뭐고 당신 이 차장 어떻게 알았어? 언제부터? 그게 그렇게 궁금하세요? 궁금한 게 아니라 난 알아야겠어. 그러다면 얘기하죠. 대학 시절 같은 서클의 선배였어요. 그걸 묻는 게 아니야. 두 사람의 관계지. 관계요? 그래, 관계. 참 못 잘릴 생겼군요. 대답해. 당신 대답할 의무가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선후배 관계라는 거 왜? 근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 아니 그 사람이랑은 거의 결혼할 뻔했던 사이인데 오랜만에 만났길래 산책하고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이런저런 지난날 얘기하고 아니 그러다 헤어졌다 그럴 거요?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얘기는 시침 딱 떼야 하는 거예요. 아 선에 거짓말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요. 내가 뭐 이렇게 잘못한 짓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치가 않은지 모르겠어요. 허랩이 장가들면은 와글와글 축복해주면서도 과부 시집가면 말이 많은 세상이요. 남자들 생각하는 게 얼마나 팬데기 송아지인데. 아 여자들 속을머리 어쩌고저쩌고 그러지만은 아이고 이런 일에는 남자가 한술 더 뜬다고요. 큰일 날 생각 아예 하지도 마고 괜시리. 일단락 된 건데요 뭐. 알았어요. 딴 게 아니고 이거 겨우 결제는 땄는데 상무이사실에서 어쩌고저쩌고 뭐 신경 많이 씁니다. 차가 없이 하겠습니다. 박 과장이야 내가 믿지. 됐어요. 네. 왜요? 지난번에 집사람 만나셨다고요? 네? 내가? 아주머니? 집사람이 얘기를 해서 저도 알았습니다. 한땐 부부가 됐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이였지만 다 흘러간 시절의 얘기입니다. 행복하라고요. 박 과장이라면 좋은 커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요. 고맙습니다.
내 얘긴 한마디로 얘기해서 왜 속였냐는 거야. 당신 분명히 그랬잖아. 대학 서클 선후배 관계 외엔 아무 일도 없었다. 근데 사실이 그래? 그러냐? 벼르고 벼르다가 좋은 트집거리 하나 찾아냈군요. 대답부터 해보라고. 부부가 됐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이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거냐고? 혼담이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것도 잠시간요. 근데 그게 어찌 됐다는 거예요? 불순하다는 거야. 불순하다고요? 아니 뭐가 그렇게 불순하다는 거예요? 그런 과거를 속인 당신의 그 태도가. 그럼 어떡하면 좋겠어? 중학 시절에는 아무개 선생 좋아했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아무개 학생 좋아했고 아니 선을 10번 본 사람은 그 10사람에 대해서 일일이 다 신고해야 되겠네요. 아이 근데 왜 나한테 덤비고 이래? 당신 말 하나는 누가 틀렸잖아요. 신고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남자가 알고 물어올 때는 바른대로 사실대로 대답을 해야지 숨겨서 될 일이냐 이런 말이야.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나도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모르는 거야 얘기할 거 없지만 상대가 알고 물었을 때는 사실대로 설명을 하는 게 부부간의 도리다. 당신 얘긴 그런 거군요. 당연한 얘기지. 예, 그럼 그 미스 현이라는 술집 아가씨에 대해 얘기 좀 합시다. 그 얘기가 왜 여기서 나와? 아니 내가 다 알고 물었을 때 당신 사실대로 설명했어? 당신은 그놈의 얘기는 또 꺼내고 또 꺼내고 나한테 평생을 울고 먹을 셈이야. 그게 부부간의 도리라며.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아. 같지 않으면 아유 간도 그만둡시다. 아이고 참. 아이, 아이고 참. 아니 남자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할 일이지. 아이고 째째부리하게 닥달하다니. 그래서 팬댕이 속이라니까. 참. 혼담이 있었으면 있었지 내가 그걸 꼭 설명해줄 이유가 뭐죠? 혼담 따윈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그 이상의 사연이 문제야. 당신 그날 밤 이 차장하고 장장 4시간을 같이 있었어. 어디서 뭘 했느냐 그런 건 알고 싶지도 않아. 그럼요. 같이 어울렸다는 사실이 불쾌한 거야. 그 사실만 보더라도 지난날 혼담 이상의 일이 있었을 거라는 거 추측을 하고도 남아. 당신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 이상의 일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분명하게 대답해 주세요. 난 용서하지 못해. 아무리 지난날의 일이라고 해도. 주스 저기 주스나 좀 드시고 마음을 푹 놓으세요. 아유 근데 그렇게 조용하던 집안이 웬 비혼입니까 그래? 예? 참 답답한 양반이십니다. 아니 다 지난 일 가지고 뭘 자꾸 그러세요 그래. 우리 부부 지금 그 문제 갖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이유는 딴 데 있어요. 딴 데가 있다니. 불만이죠. 8년 동안 살면서 누적되어 온 일상적인 불만. 다른 데 불만이 또 있단 말씀이십니까?
이웃집 남자가 흉엄을 없이 시시닥거리는가, 회사 직원들이 농담을 하면 거침없이 척척 받아주는가. 자기 딸은 그걸 활달한 걸로 착각하고 있지만은 가정주부라는 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난 늘 그게 불만이었어요. 못 견딜 정도로. 그래, 그런 것들이 불만으로 쌓여왔었는데. 그러던 참에 이 차장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 모습에서 난 내가 결혼을 잘못했다는 걸 절실하게 느낀 거죠. 아니, 영희 엄마. 아니에요. 나 겁나지 않아요. 만일 내가 지금 이 차장하고 결혼을 했다면 얼마나 재미있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런 망상까지 됐다니까요. 아니, 그럼 어쩌겠소? 갈라서겠소? 아니, 영희까지 있는데 그럴 거냐고요? 아니잖아. 안 그러고? 예, 영희 아빠 결점 많죠. 하지만 우리 눈으로 보면 장점도 굉장히 많아요. 그걸 영희 엄마가 미처 모르고 있는 거라고. 장점만 보고 살아요. 아, 여자들 팔자 다 그런 거 아니요? 어? 아니에요. 이제 한계에 왔어요. 나 결심했어요, 끝내기로. 아유, 저 영희 아빠 이거 보세요. 세상에 이상적인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겉으로 보기에는 남 보기에는 가장 정답게 보이고 오손도손, 우리는 그저 세상에 한 번 뭐 싸움도 안 하는 가장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요런 부부들, 요런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남 보기에는 멀쩡해도 속으로 조금 파고 들어가면은 그런 사람들일수록 그냥 트러블 투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냥 참고 이해하면서 그리고 사는 거, 그게 인생 아니겠어요? 예? 하지만 거짓말을 왜 합니까? 사실대로 얘기하면 지난날에 그런 것 좀 이해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당장에 이해를 해주는 것 같겠지만 세월이 지나면은 의심은 눈덩어리처럼 물어서 일평생을 그 사람 날 괴롭힐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지금 와서 이러면 어떡할 거요? 진작에 결심을 했었어야죠. 오히려 늦은 거죠. 아이, 영희 아빠. 아닙니다. 끝났어요. 하늘이 두 쪽이나 되진 어쩔 수 없습니다. 편하게 살겠어요. 편하게요. 아니, 그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애정 없이 살아왔다 이거요? 아, 사랑은 했죠. 사랑했으니까 여지까지 살았죠.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애정으로다가 모든 걸 다 감싸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사랑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러면요, 이제 모든 거 다 하시게 됐으니까 솔직하게 모든 거 말씀하시고 용서 비세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요? 정말 날 사랑한다면 오히려 나한테 오해한 거를 사과해야죠. 오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말 못할 과거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속였잖아요. 날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도 있고 양지가 있으면 응달도 있는 법이긴 하지만 누가 봐도 부럽기만 하던 저 집안이 저렇게 모진 흙바람, 회오리 바람 속에 갇히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얘기가 꼭 성규 씨와 해숙 씨 내외 집안만의 얘기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웃의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텔레비전 수상기 앞으로 바짝 다가앉으셔서 우리 함께 얘기를 나눠보십시다. 이 역할을 하신 두 분이 나와 계신데 이 성규 씨가 왜 이렇게 못마땅하세요? 너무 성실하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 성실한 게 죄가 되나요? 죄가 될 수는 없죠. 그게 좋죠. 좋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살다 보면 운지도 있고 양지도 있고 그런데 너무나 맑은 날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행복에 겨워서 그런 거죠. 복에 겨워서. 그 성규 씨 스스로는 성규 씨를 어떻게 생각하면서 연기를 하셨어요? 저희가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는 남자가 너무 졸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읽으면서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 계속 읽어보니까 이렇게 성실하고 착하면은 뭐 험 잡힐 데가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부부 관계라는 게 어디까지나 서로 이렇게 사랑만 가지고 살 수도 없고 이해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해심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넣어서 다른 데서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오로지 남편, 아내 여기에만 매달려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꽤 해숙 씨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렇게 사시면서 8회 동안은 잔잔했는데 8해 동안 잔잔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조금씩 앙금이 쌓여가다가 어떻게 이렇게 폭발이 됐지. 이걸 외견상으로 3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남편이 하나도 험이 없는 남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또 각자 부부관계라는 거 서로밖에 모르는 거니까 그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해숙 씨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내 남편이 정말 이런 사람이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드라마였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한 것뿐이거든요. 아 진짜 내 남편이라면은 정말 그런 남편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 것 같아요. 김영자 씨 스스로는 그 해숙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좀 살다 보니까 짜증이 났겠죠. 근데 어디다 흠을 잡을 데가 없으니까 괜히 그걸 갖다 꼬투리 잡아가지고선 싸움도 좀 걸어보고 싶고 장난 삼아서 막 이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그런 걸 안 받아주는 거죠. 뭐 그렇게 그걸 갖다가 경박하다 생각하고 막 자기 이상하게 생각해요 나를. 저 아주 간단하게 말이죠. 그 드라마상의 그 영희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 교수님께서. 영희 아빠가 극히 아주 모범적인 아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우리 주부들이 좁쌀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가정주부들이 그런 좁쌀스러운 남편으로 하도 남편들이 그 좁쌀스럽지 못해서 좁쌀스러운 거를 원해서 그렇지만 저 한마디로 좁쌀스러운 남편이었지 않았냐 하는 겁니다. 오 선생님은? 글쎄 그 어느 한쪽으로 밀칠 수는 없고 그 부부가 문제성 가지고 있죠. 네. 그러면 우리 저 방청석에 나와 계신 분들에게 제가 한번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먼저. 자, 어떤 분이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여기 씩씩하게 지금 손을 드셨습니다. 지금 네, 제가 글로 걸어갈 테니까요.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예, 7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드라마상의 내외분하고 결혼한 횟수가 같으신데 거의 비슷하시죠?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조금 전에 김 회장님께서 좁쌀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좁쌀보다는 현재 지금 내적인 환경과 외적인 그 환경에 의해서 그 개인이 거기에 따라서 내가 현 직종에 만족을 해야겠다. 우선 내적인 환경보다는 외적인 환경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기 위해서 외적인 환경에 너무 신경을 치중하다 보니까는 내적에 와서는 내 주부를 믿고 내 가정을 믿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견에 대해서 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죠. 네, 우리 남자분들이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군요. 네. 자, 성규 씨 스스로가 생각할 땐 성규 씨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글쎄요, 저는 성규 씨하고는 거의 정반대. 저긴 옆집 아저씨 형인데. 네. 근데 제가 그런 형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드라마를 보면서 두 분이 그 보통 우리가 저도 결혼 8년째인데 생활을 한 4, 5년간은 싸움할 그렇게 심하게 싸움할 여지가 없어요. 제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생활에 바쁘고 또 젊고 사랑하기 바쁜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한 7살, 6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생활이 약간 나아지고 느슨해지니까 다른 외적인 어떤 거를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부부가 갈등을 일으켰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결혼한 지 이제 6년 됐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자기는 어떤 남자 같습니까? 이 드라마에서 그 성규 그분하고는 거의 이제 흡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저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근본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나름대로 결혼하기 전까지 약 한 28년에서 3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아를 형성하다 보면은 자기가 내성적인 성격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그 옆집 아저씨처럼 좀 활달한 성격이 될 수 있는데도 이게 이제 부부가 서로 만나서 살면서 이제 그 성격 하나만 가지고선 뭐 서로 마음에 안 맞는다든지 뭐 이러다 보니까 8년 동안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그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남자의 그 자기 자아와 전혀 이제 그 상반되는 얘기니까 상당히 남자로서는 어느 정도 갈피를 좀 못 잡지 않는 거 아니냐. 저런 경우가 본인도 있으셨습니까? 예,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인이 해숙 씨 같은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대강들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성규 같은 분이 좋다고도 그러고 어떤 분은 뭐 너무 심하다고도 그러고 그럽니다. 유 박사님은 스스로가 생각하실 때 이 시기 아빠하고 영희 아빠하고 어느 쪽 같으세요? 어떤 한쪽에 꼭 닮은 것은 아니고 그 영희 아빠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영희 아빠하고 똑같지는 않지요. 김 회장님은 글쎄, 제가 그 아내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한 3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부부는 소유물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소유물이라는데 그리고 아무래도 아직도 남전 여비에 이게 남아서 있는지 모르지만 여자는 남자를 능가해서는 안 된다. 남자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자는 복종을 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데서 소유물이라는 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지금 현재 그 영희 아빠 같은 남편이 많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원은 합니다만은 그게 도가 지나쳤을 때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부부란 남은 못 보고 나만 내 가정 하나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남의 밥에 있는 콩은 커 보이고 내 밥에 거는 작아 보여요. 그리고 가끔은 사람이 살다가 그 좀 모자리는 듯한 사람들끼리 바보스러운 얘기를 좀 아무렇거나 앉아서 퍼지르고 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는데 영희 그 아빠는 보니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너무 모범생이에요. 너무 우수하고 너무 모범적이에요. 저게 결혼한 지 1년 내에 그런 일이 있다면 사랑으로 다 감싸져요. 정말 남편이 날 사랑해서 그랬나 보다 하는데 한 5년, 6년 지나면 이게 권태기가 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어딘가 돌팔구고 있고 싶은데 그때 간섭하면 그게 바로 나를 억압하는 것 같고 나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고 거기서 아내가 그게 오는 거죠. 근데요. 바로 그게 이제 1년 그러니까 시기 문제예요. 1년 안에 그랬다면은 사랑이라는 게 그걸 다 능가했는데 이제 8년 됐으니까요. 사랑으로 사는 것보다 이제 의리로 사는 게 더 많거든요. 그런 마당에서 일일이 간섭을 하니까 나는 사람 아니냐 너만이냐 하는 사람이라는 게 생각하는 동물인데 거기서 오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영희 엄마는 나로서는 내가 30년 산 나로서는 충분히 이해하겠다. 내가 그 영희 엄마가 22년을 더 산 나가 된다면 그 남편은 이해하지만 지금 그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지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남편이 말이죠. 그 싫어하는 짓이란 말이죠. 이렇게 동료 직원들 왔을 때 거기에 끼어갖고 이렇게 뭐 술을 마시고 어쩌고 하는 거 그거 싫어하거든요. 싫어하는 일을 부득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부부간에?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저도 제 집사람이 어디 남자 친구들이 있는데 술 마시고 껄껄거리고 하는 거 아주 싫습니다. 그러나 참아주기는 하지요. 그건 본능적으로 싫어요. 어느 정도 적당히 어울려주는 것은 몰라도 그저 같이 마시고 껄껄거리고 그냥 물 떠오라고 이게 할 때는 그 장소에서 살짝 좀 비키라는 뜻으로 어느 말에 차려야 되는데 아무 개한테 물 떠오라고 해버리고 얼마나 얄미워요 그게. 예. 아니요. 그러면 손님을 집에 모시고 오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영희 엄마는 모시고 오는 걸 별로 덜 좋아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는. 근데 영희 엄마도 학교를 다니면서 자기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성격이거든요. 성격이니까 또 지금 남녀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손님 모시고 왔을 때는 또 그 손님들이 영희 엄마한테 그만큼 호감을 가지고 왔을 때는 그걸 받아줘야지 남편 눈치 보고 그랬을 때
그 손님들 기분을 또 상해줄까 봐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남자가 내 아내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다 하는 것과 그리고 내 생활이 이게 전적으로 이것만이 옳은 거다 하는 이 생각을 조금만 비켜준다면은 저 사람도 생각하는 동물이구나 하는 거를 생각할 줄 아는 상대방을 헤아릴 줄 안다면은 저렇게까지 안 되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8년 만에 그만큼 지금 부부싸움이 일어난 거는 덜 난 걸로 알아요. 아유, 그런데 말이죠. 네. 그게 그 요즘 세상 남자들이 외박, 음주, 또 심한 사람 폭행하는 사람도 있다고 신문에 나거든요. 그런 사람들 늦은 귀가 뭐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은 이런 그 음주하고 귀가 시간 늦고 외박하고 그 무질서하게 사는 남자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 거 신문에서 제가 봤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성규 같은 사람이야말로 아주 훌륭한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 김 회장님 계속 그 성규라는 사람을 잡으시는데 이게 참 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그 흠잡을 데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회적으로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아이나 자기 부인이 요리하는 것까지도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 있고 가정에다가 정력을 쏟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죽이 끓는지 밥이 끓는지 모르는 사람에 비하면은 그 참 그 영희 어머니는 너무 행복에 지쳐가지고 넘치고 지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저 방청객에 계신 분들 말씀해 보시죠. 네, 두 교수님들 계속 토론을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요. 성규 씨가 아주 교과서 같은 남편, 너무 뭐 죽이 끓는지 밥이 끓는지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좋다.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상적인 남성이에요. 근데 여자들이 보통 이렇게 가정에서는 결혼 전보다는 많이 얽매여 있어요. 사회적인 여건 모든 데서 별리가 돼가지고 가사일, 아이들 교육 요거밖에 모르는데 남편이라고 조금 활력소가 돼주면 참 고마운데 여기에 또 같이 교과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빠가. 그러니까 이 영희 엄마가 더 우울하고 더 화가 나고 어디다가 스트레스를 못 풀지요. 그런데 요즘 주로 여자들이 게라든지 뭐 이런 주변에 저기를 많이 탈피를 하는데 영희 엄마는 참 모범적이고 건실하잖아요. 아빠의 저거를 비율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아빠가 슈퍼마켓에서 뭐를 주문하라고 하는 것도 전화로 탁 해버리지만은 그런 아주 결단력이 있는 그런 여성이어서 저희가 볼 때는 그 영희 엄마가 그렇게라도 안 해주면 그 집안이 그렇게 해도 유지가 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없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한 번의 외출 그걸로 해서 성규 아빠가 그렇게 트집을 잡는 거는 부인을 너무 사랑하시는 건 좋지만 조금 남편의 아집이라고 생각해서 무척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의 외출이 아니고 그 외출한 걸 숨겨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한 번의 외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남편을 만나러 갔는데 남편이 그날 못 나오니까 약속을 파기한 거죠. 그래서 집에 속상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가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남편이 안 만나서 속상한 것까지는 좋은데요. 그렇게 만나면 차나 한 잔하고 얼른 들어가야지요. 어리 밤 11시까지 있으면은 어떤 남자도 눈에 불이 켜집니다. 이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근데 그걸 몰라도. 몰랐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 게 더 그렇죠. 남편이 없을 때일수록 일찍 들어가야지. 남편이 없을 때 그냥 자기 애기는 이웃집에다 맡겨놓고 11시까지 들어간다. 그러고 거짓말한다. 거기에 불이 안 켜진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선생님, 그게 보다도요. 지금 술 먹고 늦게 들어온 남편이 비하면은 거기다 비하면은 모범적이다 그러는데 물론 술 먹고 늦게 나온 사람은 그건 여기서 예를 들지 말아요. 너무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영희 아빠가 여기서는 모범적인 남편으로 나왔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정도라고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다 끼어 늘 가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그렇게 좁쌀인데 영희 엄마가 어떻게 그걸 다 모르겠어요. 일일이 그걸 어떻게 다 얘기를 하겠어요. 이해를 못하는 남편인데 그리고 무슨 뭐 3시간, 4시간 밤을 자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집에 갇혀 있다가 남편하고 한 번 그 데이트를 한다는 부푼 가슴을 가지고 갔다가
그것을 못 만나고 실망해서 돌아오는 그때의 정말 옛날에 학교의 선배요. 또 결혼까지 있었던 사람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 자기의 8년의 그 과거가 아주 이 스크린이 돼서 이렇게 그 하나의 센치멘탈이 된 거죠. 그거를 남편이 나중에 알았더라도 넘겨짚고 참 당신 그랬나 봐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는 남편이라면은 그 아내가 거짓말을 했겠어요.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세요. 어디 아니요. 여자는 뭐 좀 나가서 좀 놀다 오면 어떻습니까? 아니 좋아요. 놀다 오는 거 다 좋은데 결혼 말이 오고 가고 해서 결혼할 뻔한 남자하고 밤늦게까지 남편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그렇게 늦게까지 안 있었을 거예요. 그게 오는 것은 대단히 잘못이고 회장님께서 접살접살 하는데 이건 참 못마땅합니다. 왜 그런 거니? 8년 동안 그런 생활을 해왔어요. 그게 못마땅하면 영희 엄마가 일찍이 조용히 대화를 해서 이러이런 것은 내 영역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해서 서로 설득을 해서 합의를 봤어야지요. 그게 너무 접살접살하지 마세요. 좀 흥분하시니까 이제 제가 오 선생님하고 말씀을 좀 나눠야겠습니다. 자, 쭉 지금 토론을 들으셨는데요. 자, 선생님은 그 부부 관계를 원만히 하는 그 비결을 많이 알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리 사람은 성격이 말이죠. 3개, 4개, 5개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은 예를 들어서 지금 박 과장 처음 두 분이 데이트했을 때에는 참 찬찬하고 남자분이 참 어디가 정확하고 앞뒤를 분별하게 해주고 참 좋았을 거예요. 그 점이 믿어서 아마 그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것이 까닭없이 저한테 부담스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바로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눴어야 할 것을 역할만을 주장했거든요. 7시 10분에 출근, 7시 5분에 퇴근. 아주 이런 식으로 자기 역할만 잘한다. 내 역할 이렇게 잘했는데 당신이 왜 이렇게 못했어? 왜 밤 11시까지 놀고 오는 거야? 이게 살림 사는 것이야. 뭐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건 당연한 싸움이죠. 이런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상당한 숫자죠. 그래서 이런 말은 하고 싶습니다. 크든 작든 우리 모든 부부는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좀 들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바로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이 나갔다 오면 우선 그 옷을 벗겨서 냄새를 맡아보신 분들도 있죠. 호주머니 조사 다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타고 갔다 오면 자동차 매타기까지 정확하게 외웠던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디서 어디까지 갔다 왔느냐, 손가락이 없어 전화를 못 했느냐, 전화는 어디다 써한 것이냐, 당신 이 표정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발소는 어디 갔었느냐. 아주 남편은 아득해집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사람과 만났는가. 이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도망갈 수도 없고 이런 경우도 있고,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분에게 그렇게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전화번호 책을 여기다 놔뒀는데 이 전화번호 책이 800 몇십 페이지가 이렇게 굽어져 있느냐. 이것은 어디다 전화 걸었느냐. 물론 어떤 의사 선생님들 보면 이것은 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기 전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시비비가 나왔던 게 말이죠. 그 혼담이 있었던 남자분하고 이렇게 데이트를 하셨으면 했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왜 안 했냐? 안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시시비비가 나왔단 말씀이에요. 근데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세요? 여기 그 주부들께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솔직히 얘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지금 드라마 상에서 이렇게 이제 그 영희 아빠를 보니까는요 굉장히 정확하시고 꼼꼼하시고 그러는 분한테 글쎄 그거를 지금 이제 드라마 상에도 그거를 왜 당신이 숨겼는데 그렇다면 결혼할 뻔한 사이 정도라면 그 이상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심을 할 정도라면은 솔직히 만나서 당신을 만나러 갔다가 돌아왔을 때 만났다. 그래서 보니까는 아는 사이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고 커피숍까지 갔었다. 그래서 또 지난 얘기도 했었다 하는 거를 솔직히 얘기해 준다 그러면요. 그 이상의 그 상상까지도 혼자 나래를 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 같은 경우라면
그렇게 우연하게 만난 거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선택의 여건이 주어졌을 적에 나는 활달하고 물론 이렇게 탤런트 같은 남자도 좋지만은 그거는 내가 살아가는데 인생을 맡기는 것보다는 좀 성실한 사람이 내 인생을 맡기는 거에 참 좋지 않겠느냐 해서 선택을 했잖아요. 그랬으니까는 그 선택한 거에 대해서 불만 없이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이제 이 남편이 너무 사회적으로 커지다 보니까는 반비례해서 여자는 집에 갇히는 쪽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불만이 이제 쌓이는데 그걸 이제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남편도 영화 구경을 같이 하자 마음이 없는 거지만 이제 했겠죠. 근데 그 약속이 틀어졌을 적에 그 실망감 같은 거는 여자들이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래도 20분 동안 차만 마시셨어야죠. 우리 저 유 박사님이 그러시지 않아요? 아니에요. 근데 유 박사님이요. 예. 아까 그러셨어요. 조용히 따라가면 따라갈 수도 있다 그러셨어요. 아니요. 근데 아까 좀 양면성을 띠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조용히 그건 잘못 들으셨네. 저는 그런 그 마음조차도 그런 마음 먹어본 일이 없고요. 그다음에 부부간에는 정직해야 합니다. 솔직하지 않으면은 이 다음에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설명어도 소용없고요. 울어도 다 거짓말로 알고 엎드려도 다 거짓말로 알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솔직히 심정까지도 다 털어놓고 얘기해 버려야 됩니다. 자기가 결혼할 뻔했다는 것 과거를 상대방이 안다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먼저 남편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은 솔직하게 얘기를 했겠는데 그 남편이 그 과거에 약혼을 하고 결혼할 뻔했다는 사실을 몰랐으니까 그거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이 남편한테는 더 좋겠다는 아내의 생각에서 했지 고의적으로 남편한테 나쁜 짓을 하고 와서 거짓말했으면 건 나쁘지만은 그렇지 않잖아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건 영연말을 이해해 주셔야죠. 네, 그 옛날에 그 남자를 만남으로 인하여 다시 내 삶을 깨우친 거예요. 그 여자가요. 제가 해숙이라는 여자가. 자, 그러시다면 말이죠. 이 해숙 씨가 그 시기 아빠 같은 사람 또 그 이 차장님 같은 분 하고 결혼했으면 8년 살고 나면 굉장히 행복하다 이랬을까요? 거기도 또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는 지금 그 영희 엄마가 이렇게 자기가 모르고 여기서 순응하고 살려고 그랬는데 벼랑간에 과거에 약혼하려던 그 아버지 같은 남편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그때 살았던 8년이 허무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단순한 거지 무슨 깊이 깨달았던 건 아니에요. 그냥 그동안에 쌓였던 자기의 스트레스가 그런 걸로 해서 이게 발산이 된 것뿐이니까 시기 아빠 같은 사람 했으면 또 반대급부로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이런 환경이든 저런 환경이든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그때 환경에 만족할 줄 모르고 남의 거가 더 좋아 보이는 거기 때문에 불만은 있는 거죠. 방청객에 오신 분들이 얼만큼 그런 그 부부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대화를 또는 무슨 그 묘약들을 사용하고 계신지 어떤 묘약을 쓰고 계신지 이런 걸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화를 어떻게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그냥 아빠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얘기할 게 많아요. 많은데도 그냥 시간이 없어가지고 듣든 안 듣든 그냥 뭐 화장실 가는 데라도 대고 그냥 제 스스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냥 저는 전하는 입장에서 그냥 끝을 맺거든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주위 분은 어떠세요? 바쁘시니까 늦게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들어오시면서부터 현관에서부터 아빠 오늘은요 아기가 어디서 놀이터에서 놀았는데 아주 재밌게 놀고 뭐 그냥 거기 놀이터 시설이 많잖아요. 그러면 걔가 그냥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안 놀던 시설까지 얘기까지 다 해요. 이렇게 놀고 또 아기가 또 이렇게 밥도 이렇게 무슨 반찬을 안 먹었는데 이렇게도 먹고 아주 집안 얘기를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어떠세요? 제 경우는 결혼 초에는 서로 좋아는 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지만 별로 그렇게 부부간에 이렇게 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항상 겉으로는 이제 좋은 것 같은데도 사실상 보면 이렇게 문제가 조금 일어나면은 늘 그냥 피차가 그냥 이렇게 침묵으로서 그랬는데 나이를 먹고 또 결혼 생활에 이렇게 오래다 보니까 지금은 서로 이제 대화를 충분히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참 원만하게 서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강 이제 그 좀 오래 사신 분들은 다 대화를 나누고 계신데 두 분 얘기는 제가 들으니까 선생님들 다 들으셨지만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그 대화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오 선생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이 부부간의 대화가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신 분들은 그 대화가 아니에요. 남의 집 얘기한다든지 혹은 아이 얘기한다든지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냥 뒷꼭지 보고 얘기한다든지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대화라고 하면은 어떤 사무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무적인 동업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화할 때는 자기 자신의 중심을 대합니다. 자기 자신 중심이라는 것은 생각을 말할 것이 아니라 느낌을 얘기해야 합니다. 생각을 위한 대화를 하면은 남편이든 아내든 내 뜻을 따라오시오 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상대에게 배우자에게 강요하는 겁니다. 그것은 대화가 근본적인 게 아닙니다. 나 오늘 좀 서글픕니다. 느낌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왜 그렇게 서글플까 하는 것을 배우자라 하여금 짐작할 수 있도록 드러내줘야 합니다. 그 드러낸 수단으로 뭐가 들어가냐? 손도 들어가고 얼굴도 들어갈 수 있고 모든 몸 전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얘기를 해야지 당신 오늘 기분 안 좋지? 이건 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넘겨짚는 얘기입니다. 당신 오늘 아주 기분 좋을 거야? 어디서 술 마시고 왔으니까 그건 빈정거림입니다. 그런 식 대화는 상대에게 벌써 도발하는 도전장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이 참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게 참 나 무시당하는 것 같다고. 그걸 안 했으면 좋으면 참 원망스럽다고 이렇게 말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어째서 이만큼 먹고 사는데 원망스러워. 그 남편은 한 30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달래들어서 여보 미안하고 말이야. 오늘 이렇게 되고 변명 한번 해주면 한 70점, 80점. 그 원망스러움 그래 나도 알겠어. 나도 당신 입장 같으면 그럴 수 있겠어. 미안해. 했을 때는 100점 정도가 되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느낌에 의한 대화를 하려면은 부부가 4, 5년은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대체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요. 결혼하고 아이 낳았으니까 이제 죽게 하면 살기를 의무로 살아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돈을 내놓고 같이 회사를 경영하는 동업자와 같은 그런 스타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죽게 아니면 사는 거죠 이제 의무감에.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소유물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일단 결혼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남녀가 서로 잘 보이려고 옷도 별걸 다 입고 색경을 얼마나 봅니까? 그렇지만 결혼을 일단 하고 나면은 이거는 이제 아주 내 사람이고 내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자연적으로 회사에 나가서 상관이나 동료들한테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 긴장감이라는 건 저는 없어지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부부가 대화를 전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어느 남편들이 일찍 들어올 수 있게끔 지금 분위기가 돼 있으며 그 회사에서 맞이하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1차, 2차, 3차, 4차까지 갔다 오니까 전부 다 얻어만 먹고 자기가 낸 건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런 남편들, 고주망태기가 된 남편들이 온 다음에 무슨 대화를 나누겠어요. 그러다 보면 그냥 혼자서 쌓이다 보니까 여자는 여자들 위에 남편의 세계를 모르니까 오해를 하고 이게 무슨 사는 거야 할 수 있는 거고 또 남자들은 내가 얼마나 어려운데 네가 이걸 못하느냐 하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이 부부가 사는 것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서로가 그 밖에서 그 직장 생활하는 것 이상으로 신경들을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서로가 정말 그 아침에 일어나서라도 자기 옷멋에 하나라도 좀 흐트러지지 않은 걸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가 있었을 때의 문제들은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로 대화를 하면 잘 해결이 될 것 같긴 한데 말이죠. 김종결 씨께서는 어떻게 가정법원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잘 사시겠습니까? 가정법원에 안 갈 것 같아요. 제 상상으로는 싸움이 그렇게 크게 벌어졌다 뿐이지. 그리고 저 나름대로 이게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나 생각해 봤더니 와이프가 좀 나름대로 스트레스 찾을 때를 연구를 해서 뭐 남편을 끌고 음악회를 간다든지요. 이런 남편 취향에 맞는 방향으로 조금 정신적인 걸 해소해 나가면 원만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 지금 또 그 남편 취향대로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남편 취향대로 하면 가정법원은 안 가실 것 같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만약에 혜숙이 입장이라면은 그 순간만은 따라가 주겠어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또 싸우시고? 아니요. 그 순간 면하기 위해서 따라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생각해보고 차츰차츰 대화를 해야죠. 지금 이거 부부 생활 패턴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산업 사회가 발달하면서 전에는 밥을 못 먹고 이게 생활이 너무 궁하다 보니까 그걸 해결하려고는 의지 속에서 부부의 행복스러운 이런 것까지는 생각하는 것이 사치스러울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국민 수준, 생활 수준이 향상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밥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해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정말 인간 본연의 행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결국 아까 여러 어른들이 말씀한 대로 대화가 있어야 되겠고 여기에 그 좋은 기법으로 산업사회가 발달할수록 금방 회장님이 말씀한 대로 일반 회사에서 보람 있는 회사 또는 유능한 사람일수록 집에 일찍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럴수록 남자들은 부인을 위한 특별한 좀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친구가 그것을 잘해요. 갑작스럽게 호텔에서 급한 일이 있으니까 불러내요. 호텔에다가 한두 달에 한 번씩 그러는데 불러내가지고 그날 저녁 거기서 자버려요 그냥. 예, 그러니까 부인은 그냥 어떻게 남모르는 연인한테 납치당한 기분으로 그냥 황홀해가지고 이건 전혀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러면 어디 택시를 타고는 무슨 남산 그 타워로 올라간다든가 그래서 그 차 한잔 마시고 또 들어오기도 하고 둘이 손잡고는 껌껌한 오솔길을 데이트한다든지 이게 50대에 있는 제 친구가 자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 남자들이 산업사회일수록 이 프로그램을 자기 수첩에다가 아무 날 아무 시는 어느 사장 만나는 것 이상으로 딱 적어놓고 누가 만나고더라도 이거 대통령 만나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이 잡혔다 해놓고는 그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참 부부 생활을 활성화시키는 참신한 어떤 그 자극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그 두 부부한테 이러고 싶어요. 네. 이제 진짜로 삶의 맛을 알게 됐어요. 싸움도 하고 이젠 정말 살 때가 됐고 이제 이렇게 싸움을 하면서 살아야 정도 붙고 깊이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모든 아내들한테 좀 부탁을 하고 싶은 거는요. 아기도 하나밖에 없고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자기의 어떤 생활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글을 쓴다든지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렇지만 그거 다 없으면 어떡하겠나 하지만 소설을 읽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 생활을 찾아가지고 자기가 나갈 수 있는 그런 황홀징행한다면은 남편이 그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냐. 나만 남편에만 의지하고 그것만 따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생활을 찾는 슬기로운 아내들이 돼서 남편한테 억압받지 않고 나도 정신적으로 자유롭게 이렇게 날아도 다닐 수 있다 하는 여유를 보여주는 아내들이 돼야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 사랑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시아버지 입장에서 혜숙 씨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을 정리를 겸해서 좀 해주시죠. 시아버지 입장에서 이제 혜숙 씨한테 얘기한다면은 우선 그 외출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저는 시아버지 아니라 남편의 입장에서도 그 잠깐 갔다 오는 건 몰라도 이렇게 밤늦게 하는 것은 지금도 용납이 안 됩니다. 그건. 예, 그러고 그 시아버지 입장에서 며느리한테 오시면 금방 회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자기 생활을 자기가 개척하고 찾아 나가도록 하고 또 남편은 그것을 위해서 도와준다. 예를 들면은 서예 학원을 다닌다든지 수영 무슨 사회체육센터를 다니게 한다든지 영어 학원을 다닌다든지 조화 꺾꽂이 이런 데를 다니게 한다든지 아니면 YMCA 무슨 YWCA 가서 봉사에 참여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남편이 좀 신경을 써가지고 돈이 좀 더 들면 어떻게 여벌돈이라도 만들어서 대준다든지 이렇게 좀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산업사회에 있어서 그 부부가 딱딱한 생활을 하는 것을 부드럽게 해가는 좋은 접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또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게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대화를 나누어 두시면 이렇게 큰 불행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